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신규입니다. 최근 중국 주하이에 있는 일본 캐논 주하이가 폐업을 선언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인간적인 보상 방안이 흘러나와 양심기업이라는 네티즌들의 감탄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네티즌들은 캐논 주하이의 직원 보상 플랜, 근로계약 해지를 위한 우선 특별 협상 방안에 대한 공고를 내놨습니다. 보상안의 인간성은 중국인들을 놀라게 하고 있으며 일부 네티즌들은 계산해보니 직원 1인당 보상금이 30만 위안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티즌은 7월 생활감정 역참에서 주하이 캐논 공장이 문을 닫고 직원 1317명이 해고됐으며 한 사람당 해고 비용이 150만 위안이 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인터넷 공지에 따르면 우선순위는 경제보상금, 특별위로금, 취업지원금, 감사상금과 설날 위문금 등 5가지로 구성됐습니다. 공고1은 2022년 1월 16일이며 이 방안은 지금부터 1월 23일 17시까지 유효하며 서명자에게는 보상이 주어집니다. 경제보상금은 상한선이 없고 법정 금액보다 많습니다. 산정 기준은 M+1입니다. 즉 직원의 회사 근속연수 곱하기 직원 월 평균 임금입니다. 플러스 1은 1개월 월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경제보상금은 한 사람당 1개월의 평균 임금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법상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이 지역사회 평균 임금의 3배 이상인 경우 3배액으로 산정하고 근속연수를 산정하는 최고 연한은 12년이지만 캐논 주하이는 이 상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특별위로금은 3단계로 첫째 근속연수가 10년 미만이면서 2008년 1월 1일부터 기산한 회사 근속연수 곱하기 월 평균 임금 곱하기 1이고 둘째 근속연수가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기산된 회사의 근속연수 곱하기 월 평균 임금 곱하기 1.2이고 셋째 20년 이상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기산한 회사의 근속연수 곱하기 월 평균 임금 곱하기 1.3입니다. 취업지원금은 7단계로 1호봉 미만에서 5년 미만은 한 달 평균 임금, 근속기간 30년까지는 7개월 평균 임금을 지급합니다. 인간적인 감사상금은 2021년 하반기 상여금 기준에 따라 2022년 상반기와 하반기 상여금을 전액 지급하고 2022년 1월 23일 17시 이후 캐논 주하이 직원이 아님에도 2022년 상여금 전액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설날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새해 위로금 2,000위안, 친척 방문비 1,000위안, 연말에 1,000위안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대륙 네티즌들은 양심기업, 전반적으로 유럽, 미일 등 외자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직원들에게 복지 정책이 괜찮은 편이다. 비교가 안되며 피해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보상금은 양심적인 편입니다. 어떤 국내 기업은 반년 전에 직원의 임금을 내려 직원이 스스로 회사를 떠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보상금도 줄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8일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은 내셔널 인터레스트 홈페이지에 핵무기 중국 금세기 전략 방어 계획이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문장에서는 중공이 러시아와 북한을 제치고 자유세계 최고의 위협이 되었다라고 맹기했습니다. 문장에서는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 향상을 원하지만 시진핑은 공산당을 통해 세계를 주도하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국무장관 퇴임 후 허드슨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 됐습니다. 그는 2024년 미국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도 꼽힙니다. 폼페이오는 중공의 군사확장, 특히 핵무기의 대대적인 확충에 맞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전략방위 계획을 본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략방위계획은 속칭 스타워즈 계획으로 미국이 80년대에 내놓은 대탄도미사일 전략계획으로 당시 소련에 엄청난 억제력을 주어 양보를 강요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이 계획을 소련 붕괴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폼페이오는 미국이 육해공의 삼위일체 핵 파격 능력을 유지하고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스타워즈 계획 2.0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폼페이오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국부 워싱턴의 경고를 재확인했습니다. 폼페이오는 중공이 러시아와 동맹을 맺으려는 시도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와의 경제 거래 강화,
러시아의 GA 복귀 한영 등 전략적으로 모스크바와의 관계를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패트릭 바샴 미국 민주연구소장은 2022년판 스타워즈 계획은 중공의 위협을 인식하고 맞서 싸울 것을 보여주는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공의 반응은 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스타워즈 계획에 대한 소련의 반응과 같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공은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고 러시아는 미국의 적이 아니라 적수일 뿐입니다. 미국과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도 러시아의 이익에 부합되기도 합니다. 푸틴은 매우 실효를 강조하는 지도자로서 그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면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러시아도 중공의 위협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인도 여당의 한 의원은 중공군이 북동부 아루나찰 프라데시 주에서 인도 10대 소년을 납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루나찰주 인민당 소속 타피르 가오 국회의원이 수요일 기자들에게 17세의 미람 타로는 아루나찰주 어퍼시앙현 집도 마을의 주민으로 18일 중공군에 의해 납치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오는 사건이 아루나찰 프라데시주 상랑강 왼쪽 강둑에 있는 인도 중국 국경과 가장 가까운 인도 마을에서 발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오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중공군은 2022년 1월 18일 인도 아루나찰 프라데시주 어퍼시앙현의 피싱 마을 시윤나 아래쪽을 론다조르 지역에 있는 지도 마을에서 탈원을 납치했습니다. 인도 언론은 19일 가오의 말을 인용해 탈원이 27세의 친구 조니 야인과 피싱 마을로 사냥을 하러 갔다가 납치당했으며 야인이 탈출해 마을 주민들에게 납치 사실을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샤슈바트 소라브 어퍼시앙현 부현장도 목요일 반도TV에 2명의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이 중공군에게 포로로 잡혔다고 하니 빨리 찾아오도록 노력하겠다. 그는 지역 정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 군 관계자와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군 대변인은 트위터에 아루나찰 프라데시주 지도 마을에서 온 17세 탈원이 LAC 맞은편에 있는 중공군에게 생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를 받은 인도군은 즉시 한라인을 통해 중국 측에 연락했으며 탈원을 찾아 합의대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